이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오늘 갑자기 이제 과방위원 간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김일성은 전범까지는 합의된 것으로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7분에서 다시 시작하시죠. 예, 예, 사실 고한석 지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예, 사실 저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오늘 YTN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한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저희 보좌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했었는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YTN 경영진과 그 소유주 경영진 중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저는 뭐 사실 저희가 청문회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피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적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YTN이 민영화가 되면서 더더욱 이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울 텐데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사유설 제출하긴 했지만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장님 우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TN이 이제 민영화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YTN은 물론 언론으로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본적인 공익성 그리고 공영성도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더 이윤 추구에 가깝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조 그러니까 그 YTN 구성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배 구조가 민영으로 바뀌면 이윤 추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동안 YTN은 30년 동안 공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낙하산 사장 등의 어떤 나쁜 일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적어도 경제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로웠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유진 ENT가 YTN을 인수하고 김백이 사장이 됐습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 권력에 더해서 경제 권력으로부터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박민 사장이 나오셔도 그렇고요. 거긴 공영방송이긴 하지만은 도대체 전략이 구조조정이냐 아니면 컨텐츠를 확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냐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걸 팔방미인식으로 구조조정도 잘하고 컨텐츠 투자도 잘하고 이런 거는 사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물건 같은 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YTN은 구성원으로서 공정성 그리고 흥행성 중에서 어느 쪽으로 경영진이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성, 흥행성 두 개 다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방송이 공정하다는 거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를 전달할 때 공정한 것이고 그때 시청률도 올라가고 광고도 붙게 됩니다. 근데 김백 사장이 오고 나서 YTN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줄리 의혹 보도 사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보도는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공정성, 흥행성 두 개 다 YTN에서는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흥행성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시청률이 잘 나오고 청취율이 잘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고 우선 국민들이 찾는 맛집이 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김백 사장 오시면서 진행자 교체를 라디오에 이렇게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 정권 들어서 사장이 각각 왔던 KBS와 YTN에 고성국, 배승희 이런 널리 알려진 보수 계열 그리고 강성 보수 계열 유튜버들이 이제 라디오 진행자로 임명됐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의심하십니까? 정치적 압력 당연히 의심하고요.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씨가 앵커로 들어가게 된 박지훈의 뉴스킹 같은 경우는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이었고요. 당시에 여기 계신 정동영 의원 인터뷰를 길게 했다는 이유로 강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정권에서 반드시 없애야 될 뉴스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박지훈의 뉴스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뭐 YTN에 또 보면 내부 진행자도 있었고 외부 진행자도 있었고 저도 패널로 나가보기도 했지만은 예전에 뭐 이동영 씨도 진행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저는 흥행을 목표로 결국에는 이런 이름이 이미 알려진 그런 방송 진행자들을 초빙하는 경우가 있었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좀 약간 궁금합니다. 아무리 좀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 왔다 하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한 시사 방송의 진행자로 일간 진행자로 어디서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을 받아드니까 저한테 타방송국 출연도 하지 말라 그리고 개인 유튜브도 하지 말라 반농담주로 술도 막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YTN의 이런 진행자들 같은 경우에 외부에 와서도 그런 제약이 굉장히 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뉴스 진행을 매일간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과 그리고 준비를 요하는 사안일 텐데 이게 좀 내부 구성원에 비해서 차별 대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YTN이 민영화된 게 아니라 사형화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YTN은 거의 사형화를 넘어서 사유화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승희 씨 같은 경우는 개인 유튜브를 하면서 민주당을 좌파라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지극히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현재 YTN 뉴스 보도 채널 전문 채널의 진행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 존경하는 노정별 의원님부터 뭐 이정건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다 언론 현직에 최근까지 계시던 분들이지만은 사실 회사에 소속된 입장 또는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진행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 진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언론계 관례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러는 것이 지금 현재 김백 사장 체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의도한 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영화를 가지고 언론사가 언론의 지분을 획득했다. 이게 사실 언론이라는 것이 평소 영위하던 사업 영역보다 아주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닐 텐데 그럼 언론사가 이런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기업이 언론사를 소유하는 이유는 최근에 건설 기업들이 많은 지역 언론사들을 소유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일종의 호위무사, 방패막 정도를 가지려고 하는 측면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유진그룹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 전례들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이해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전국 단위로 송출이 강제된 채널을 갖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전국 단위로 송출되기 때문에 YTN의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된 취재 네트워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정보 소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각 취재원들을 통한 정보들이 정보보고라는 이름으로 보도국장에게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공유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기업이 어떤 그 방송이나 언론을 소유했을 때 아까 말했던 공정성, 흥행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론사를 진흥하는 것 그 자체보다 다른 목적이 의심되는 경영이 왜냐 이렇게 해서 라디오 청취율도 떨어지고 방송도 지금 시청률이 그렇게 기대는 것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그런 취재 질문드렸고요. 예 감사하고요. 이게 사측이 같이 나왔으면은 제가 같은 단어를 같이 질의했을 텐데 오늘 사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도 구성원들의 입장만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었다.